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더 큰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전국 상황. 오늘도 사사건건 특집으로 여야 입장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 혼란을 수습하겠다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의 기류까지 더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여권 2인 체제가 내놓은 담화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같은 여권의 대응을 놓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소통력 놀이를 한다. 이 2인 체제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숙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술수를 앞세운 정부 여당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두한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먹겠다는 국정농단이자 위헌이며 내란입니다. 아까 보니까 두한 씨의 반란, 두한 씨의 내란, 전두환? 자, 그게 떠올라요. 두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상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수 있는 것은 뭐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든가 아니면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 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계엄도 모든 게 헌법 체계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그 계엄 요건이 맞다고 봐서 발동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요건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게 해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한 거예요. 모든 게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표결을 했죠. 그런데 그 의결 정족수 200명이 안 돼서 결국 이제 그 표결 불성립이라는 말은 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통과됐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아닙니까? 이게 법입니다. 저는 다른 논의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제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나 모든 이게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은 이게 적법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만 이제 뭐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책임 총리 시각에서 좀 이게 그 국정을 좀 더 챙기겠다 이런 저는 의미인데 이걸 또 이게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이게 막 공격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데나 이게 내란 반란 무지막지한 이게 법률 용어를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무슨 이게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내란이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민주당도 이제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야죠.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게 탄핵 부결되면 따라서 이게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면 이것도 이게 극단 말하면 이게 반대로 하면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내란. 자꾸 한덕수 총리가 내란이라고 우기면 저도 이게 정치 용어지만 법률 용어로 이게 내란이 볼 수 없지만 합법적인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식물 대통령 만들려면요. 그것도 이게 국가기관을 권력을 이렇게 찬탈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하기에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게 대통령으로 좀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 이른바 2인 체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것인데 그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이런 뭐 한한 2인 체제가 뭐 제2의 내란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발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지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견디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 의견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위법적인 계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선 후퇴하겠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선 후퇴 실제로 한 거 맞습니까? 면직안을 제거하고 사실상 임명을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 이선 후퇴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계엄 발령권자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밀하게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주권자로부터 비롯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권한 대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 아니면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리나 사고 시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이선 후퇴라는 그 말, 대통령의 워딩만으로 정말 이선 후퇴가 됐다라고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법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선 후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선의에 기대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었던 거죠, 한동훈 대표도. 그랬는데 바로 인선안을 내고 뭐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입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정답지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제2의 내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를 했죠. 위헌적 대통령 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야당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까지 내란죄로 고발할 그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일단 그런 부분은 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제 담화로 발표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배제되고 국정을 사실상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것이 헌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반헌법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 또한 내란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에 이러라고 탄핵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직무 배제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금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과연 사실상 직무 배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의 이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확실하게 하는 부분은 탄핵을 통해서 헌법적인 절차로 헌정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 공동 운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 총리가 챙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2인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리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위헌적 내지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함으로써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사고라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 헌법 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행정부의 어떤 수반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는 거죠. 다만
그 아시다시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총리로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그 국민의 선택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 국민의힘의 대표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정당 또한 헌법에 내재해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어떤 우리 한 총리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의 한동훈의 정치적 기능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른바 말하기 쉽게 2인 체제로서 이 부분이 결코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인 네. 아닌 것이죠. 잠정적인 것이고 한시적이다. 다만 그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긴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에 한 총리와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총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건 내일이건 향후 어떤 절차에 관한 강론적인 얘기를 나오고 그에 따른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 또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제2차 내란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지점을 들여다보면요.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행안부는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 수리했다 발표했고요. 총리와 당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등을 언급하고 약 4시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후임 국정원 1차장 인사에 대한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군 통수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 머릿속에 두 글자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엄 두 글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머릿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았습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시시각각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데 견뎌달라, 참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이 선으로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면직 재가안에 결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 그러면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의 권한 대행은 사고나 거리 시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자 반헌법적인 헌정 중단 사태를 용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여야의 정파성은 이미 이 이슈는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 혼란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임기단축 개헌, 국민의힘에서 단일안이나 낼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 능력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도 내분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장 언론에서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이 위임받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냐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냐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심해라, 우리가 잘하겠다, 공백이 없게 하겠다란 말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정치력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정치적 약속들,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공수처에 이어서 법무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최재형 변호사님 짧게 좀 마치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 이른바 2인 체제 한 라인이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있을 때는 당정청 협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 정청은 한 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 정청, 이 당정용에서 빼고 당과 정이 같이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서 행정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위임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평소 때도 당과 협의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한 그 상태에서 혼자 운영을 합니까? 정부와 당이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뽑아준 관련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비난은 변론으로 이것이 현정 체제가 유지된다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당정대 협의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당정대 협의는 평시 상황에서 특히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권한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그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일임받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선출된 권한입니다. 국민께서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선출되지도 않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할 수도 없고 위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헌법상에서 금지되는 위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위헌, 위법이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그 2인 체제에서 무언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위헌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다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예, 야권으로부터 또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자, 2인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한동훈 대표 2016년 민주당의 입장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에 손대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취지의 그때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서정우 변호사님. 자, 이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둘 다 이게 양쪽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넘겼습니까? 대통령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도 본인이 사표도 수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 임명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권력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두 명이 그냥 발표한 것뿐인데 예.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이게 논의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두 분한테 권한을 넘겼습니까? 넘어갔다면 저는 문제 있다 보지만 지금 대통령은요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뒤에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예. 자, 민주당이 2016년에 주장했던 거를 좀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야 된다는 민주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소환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죠. 과거에 본인들 발언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총리한테 정권을 맡겨라 이래 했다가 이번에 정권을 맡긴다 하니까 이게 다시 위헌이다. 이라는 거는 자기 모순이죠. 민주당이 과거의 발언과 배치되는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좀 그 당시 반론 들어봐야 될 것 상황이, 같은데.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총리한테 정권을 부여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마치 대통령은 본인의 직을 위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긴급 자처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당의 정권을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총리에게 그 당시에 또 총리는 그리고 앞으로 합의할 총리라는 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그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정치 시스템 하에서의 총리였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와 거기에 같이 동조한 사람들 출국 금지가
무죄가 내려지고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고 국무위원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정확히 지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덕수 총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위기 상황을 본인을 믿고 타개하라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틀린 선택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공동 운영 계획을 놓고 이 당 밖은 물론 야권은 물론 당내 여권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 대표님께서 총리랑 말씀하셨던 담화문 관련해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당대표 한 분한테 어떤 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께서 일임한 건 아닙니다. 의원들의 뜻을 통해서 의원총회 등 여러 기구를 통해서 먼저 의사수렴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진분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여당 내 기류를 보면은 그 일임한 것의 범위가 뭔지 뒤이어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전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여당 의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이 조치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한계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오전에 국민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되고 국정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대통령이 일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무슨 근거로 사실상 직무에서 대통령이 배제된다라고 말을 했는지 일단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그렇다면 탄핵 표결에 나오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을 위임하고 사실상 이선으로 후퇴를 하기 때문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명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통령은 일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고 친윤계에서도 사실상 그것이 한동훈 대표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표결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를, 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스스로 본인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 총리를 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본인은 물러나라라고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 그 당시에 청와대 앞에서 외쳤던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국무총리가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책임 총리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탄핵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 속에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수사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이런 절차를 진행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다고 하면 지금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맞느냐? 그때 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사고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책임 총리, 현재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오는 이른바 3단계 그 전국 수습 방안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거국 내각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가 대통령 이선 후퇴, 세 번째 단계가 임기 개헌 단축을 위한 개헌 이 3단계의 방안을 했고 그것이 당 내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2016년, 17년에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그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은 퇴로는 없다. 오직 한 가지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질서 있는 어떤 그 국정 운영 방안이냐? 오히려 그것은 87년 헌법 체제의 종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3의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 지금 윤상현 의원 발언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연일 지금 한동훈 대표를 타격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 뭐 여러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모여서 결국 당의 의견으로 결집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수파의 대표이고 이른바 친윤계가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공을 지금 그 당에 떠넘겨 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 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가 어떤 그 당 내에서 어떤 혼란책을 수습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당 내에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의총등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도 탄핵으로 나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오실지 조속한 시간 내에 그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쯤에서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내놓았던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여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희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라고 지칭했을 때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그런 권능은 없다라는 걸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는 거 이 아니겠습니까? 발언이 이선 후퇴로 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고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통령이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자초한 겁니까? 누가 초래한 겁니까? 위헌 위법적인 계엄은 밤사이에 대통령이 초래한 겁니다. 그 누구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도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 때 그때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의 귀착지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법적, 헌법적 근거 없이 당에 이름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약간 뒤로 빠지듯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일단은 외치든 내치든 대통령은 빠져 있는 것처럼 어쨌든 국민들께 이해되도록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거 저는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합니까? 이게 어떻게 국정 운영자로서의 절박한 심정에 기인한 걸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 그런 부분을 초래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오늘 환율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 선택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호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에 일임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탄핵을 받든지 하야를 하든지입니다. 하야, 하실 용기와 능력이 없으시다면 탄핵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분들 제발 정치 국민 보시고 큰 틀에서 국민 외면받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 해주시길 강구드립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저는 근데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처럼 이제 그 1인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업의 이재명 업의 1인 정당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여러 이제 당원들과 의원들이 다 주인이 되는 이런 이제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당에 일임한다는 게 그 한동훈 대표 1인하는데 위임한다 이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상회석에 한번 수습해 보자 이런 게 의미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저는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계엄은 내란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요건이 따라서 그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전혀 해당 안 된다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표결을 했는 거예요. 원래 불참하는 것도 의사 표시입니다.
왜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그 불참한다는 말은 나는 이게 탄핵에 반대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도 표결의 방식이에요. 자, 이런 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내야죠. 이걸 될 때까지 쪼개기 임시에 열어서 계속 매주 하면 국민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우제식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똑같은 위정교사로 판사 바꿔가면서 유죄 넣을 때까지 계속 재판해볼까요? 유죄 넣을 때까지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죠. 민주당은 탄핵 부결이 이게 국회의원의 뜻이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이게 탄핵 포기하고 그냥 이게 저는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이 매주 주말마다 이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이미 정했죠. 그죠? 정했는데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에도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 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위헌인지 아닌지 위법한 것이 충분히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인지 좀 따져보고 하자. 이 당하는 쪽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힘의 논리로 결정이 됐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국회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좀 처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실 국민적인 불안 그리고 우리 국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 최대 리스크가 돼버린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직무집행을 빠르게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앞서서 있었던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탄핵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파괴할 뻔했던 그런 역사에 직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제1 의무는 당연히 헌법 수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뭐 반대한다라는 의사로 해석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투표를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날만큼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치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득실 이런 걸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탄핵이 되면 자꾸 혼란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글쎄요. 탄핵이 되면 혼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 내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안정되시고 경제시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탄핵 때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됐는데 일단 길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장유미 변호사님 좀 보충 설명 차원에서 좀 짧게. 네, 일단 법률적인 검토 필요한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엄에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계엄은 언제 발동됩니까? 왜냐하면 계엄은 영장 없이 국민을, 시민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통할 아래 사법부와 행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한 것이냐. 헌법적인 결단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내란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 이전이 국가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대한민국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국민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불법 계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논의는 이미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 리스크 관리의 가장 핵심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서 있는 퇴진,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이 대한민국이란 경제 시장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많은 훼손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탄핵이 부결됐을 때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탄핵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으니까. 과거에도 탄핵이 가결되고 유동성이 제거됐을 때 이 증시든 경제든 안정화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게 전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말씀하시죠. 지금 이게 그 계엄 요건의 그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게 있죠. 이게요. 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가 예를 들어 이제 그 감사원장을 탄핵할 감사원이 마비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국정 마비 상태 아니냐? 또는 이게 검찰 수사가 올 수도 없대요. 지금 도박 이게 민생 마약이나 이게 민생 수사가 많잖아요. 근데 예산을 특정 업무 경비 다 깎아버려요.
영원되면 이게 수사기관이 마비가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문재인 대통령 때 96억씩 쓰다가 특활비를 영원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도 마비가 돼요.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도 마비되고 감사원도 마비되고 검찰이나 경찰도 이게 마비가 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들이 사유가 지금 계엄까지 할 만한 사유인가 그것이 지금 논란인 그러니까 제 말은 거죠. 이게 대통령이 입장이 볼 때는 이렇게 대통령실, 감사원, 검경, 그다음에 선관위 부정 문제 이런 게 대통령은 국정 마비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발동한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국회에서 볼 때는 이게 전시사변 국정 마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아니니까 해제라 이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볼 때 법에 따라 해제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명백하게 아예 뭐 계엄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오늘도 이게 예산 7천억을 깎아서 월급도 안 주겠다는 공무원들, 비서관에서 월급도 안 주겠다는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서관 월급을 안 줄 수가 있죠? 이런 무지막지한 국회 행태, 이거 국회는 탄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는 해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난 안 하고 왜 대통령만 계엄 요건 못 갖췄다고 일방적으로 대통령만 비난합니까? 제 말은 이게 국회가 계엄 요건 못 갖췄다 해서 풀었잖아요.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여기 패널도 계엄 요건 갖췄다는 사람도 있고 못 갖췄다는 보수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게 여론의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따라서 이게 뭐 명백하게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엄을 발동할 상황까지 갔느냐 그 사유에 대한 논쟁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최진영 변호사님 네. 목적성입니다. 그 목적성, 네, 목적성에 그 야당이 야권에서 좀 주장하듯이 어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헌 문란 또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었느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그 헌법상의 탄핵의 문제를 넘어서 형법상의 내란의 성립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서정국 변호사님 말씀한 것과 좀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때로 야당이 문제해서 헌법재판소를 갔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결국 정치적 결단은 요구되는 것이고 가급적 그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상황이 되는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상황의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시, 내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정부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입법농단, 또 탄핵농단, 예산농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저는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것이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형법적인 의미에서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해 있는 폭동이냐 했을 때는 저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봤을 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른바 그 민노총의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100번이 넘는 어떤 그 지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간첩행위를 해서 15년이랑 굉장히 중한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뭐 전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통진당의 해산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런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증거를 좀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사실상 깎여버려가지고 국가의 어떤 기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조하느냐라는 것을 질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황 논리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제가 정말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을 찍었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알겠습니다. 여당을 지지했던 예. 사람들도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계엄 사유가 충분했는가 그리고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 네. 그 목적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 반론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많은 법조인들 방에 들어갔는데 계엄이 요건이 무르익었다고 평가하는 법조인 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뭐라 했습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형용 모순이에요. 어떻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것도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선택한다고 이거 사실상 위법했다는 자백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저희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형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기관의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헌법에 계엄이 정당해도 국회는 이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위법한 계엄을 제지하고 이걸 막아설 수 있는 헌법기관이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 문을 폐쇄하고 무장한 군경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우리 법원이 내란죄로 단죄해왔고 이 부분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당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당 내부에서 좀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친윤, 친한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후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거부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을 수습할 지도부를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는 여당 상황. 권영세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일이라는 게 고난이라기보다는 책무니까. 네, 권영세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원래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최다선 의원이 이게 맞는 것이 맞죠? 그렇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뭐 탄핵의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의 그런 뭐 2인이 무슨 국정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어제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뭐 변론으로 하고 나서라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일단 당내에서조차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조차 친윤계 친한계가 지금 의견이 다르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사태를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 사태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인지 일단 듣고 싶으실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할 것인지 언제 퇴진할 것인지 먼저 듣고 싶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직무가 배제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도 수습 방책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그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사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라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에서 탄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 바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중에 여당에서 전국 안정화 TF를 꾸렸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대통령 퇴진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서정호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는 TF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근데 이거 정치의 평론을 한 10년 했거든요. 네. 최근만큼 이게 여당이 최근만큼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거보다 비상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흔한 게 비대위는
평소에는 이게 그렇게 잘 꾸리더니 예, 지금 이게 가장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저는 비대위가 답이라 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게 맞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요. 예. 대통령실하고 이게 그 호흡이 아무래도 이게 그 도로올 수 없는 게 갈등이 많아요. 제대로 이게 그 당내 리더십이 예. 이미 쉽지 않습니다. 친한 게 몇 명 가지고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권한 줘. 안 주면 이게 내 탄핵 찬성 우리 친한 게 몇 명만 들어가면 통과돼. 네. 이런 게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리더십이 될까요? 친윤계가 대부분이고 친한계는 몇 명이 안 돼요. 이래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다고 이게 또 친윤계가 지도부 장악해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현역 의원들 오는 게 안 됩니다. 이럴 때말로 이게 진짜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 신망 있는 능력 있는 이럴 때말로 비대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비대위로 전면 지도부를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민주당이 뭐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요. 특검에 뭐 삭감 예산안까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에 모두 처리하겠다 이렇게 총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 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수계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주말마다 다시 표결을 한다는 것이고 매 주말마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법, 이른바 내란 특검법 뭐 상시 일반 다 이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발의했어요. 4번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계엄 사태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뭐 경쟁적으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더 지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수사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기본 입장은 일단 검찰이 지금 가장 빠르게 좀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일단 못 믿겠다는 물론 국민들 불신도 저는 한 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조정된 검경 수사권에 기반해서 수사가 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검찰은 영장에도 직권남용죄밖에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 범죄가 부패, 경제 등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면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거기와 관련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죄로만 들여다보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있고요. 예. 조현천 씨에 대해서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엄 사령 기무사령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줬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현행 법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법리적으로 일단 맞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경찰에게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 부분 경찰이 거절을 했습니다. 공수처 본인들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건 기록 이첩을 요구했을 때 관련 수사기관은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첩을 해야 합니다만 이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공수처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규영 검사 수사할 때도 검찰이 수사 기록을 넘기지 않았던 전례가 있고 이 혼선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령에 근거했을 때 국수본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경찰도 지휘부가 입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인들의 지휘부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일단 이 상황상 제거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좀 신속하게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을 또 윤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 뭐 검찰 재직 당시에 뭐 인연을 토대로 해서 뭐 못 믿겠다는 얘기들이 뭐 야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굳이 뭐 인적 관계나 뭐 인맥이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미 파다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뭐 특수본을 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정관석화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국민들 보시기에 참 낯설 것 같아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타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제발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신속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지경에까지 왔겠나라고 또 한탄
불만하시고 질타하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게 국민적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이 이제 와서 갑자기 신속하게 수사본부를 꾸리고 그리고 뭐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 경쟁하듯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사를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좀 쥐고 주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은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경쟁적으로 뭐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통령 출국 금지도 뭐 공수처가 뭐 신청을 하고 또 법무부도 신청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12일이면 뭐 얼마 남지 않았군요. 바로 이제 경선에 들어간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지금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게 그 수사기관들 보면요 한마디로 이게 한심합니다.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년 동안 아무 수사도 안 했어요. 검찰이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근데 갑자기 권력의 힘이 좀 빠진다 싶으니까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잖아요. 항상 이렇게 죽은 권력한테는 가혹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이 고질병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권력기관들도 나부터 살겠다 이런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게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 순방도 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면 지금 이게 대통령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 대통령이 도망을 갑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긴급 체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공수처나 검찰은 직권 남용의 관할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관련성이 있다 해서 내란까지 있다면 이거야말로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야 우리 직권 남용 관할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은 뭐가 급해서 이게 빨리 이렇게 구속합니까? 자진 출석한 장관입니다. 1구의 국방부 장관 자진 출석했어요. 뭐 도주합니까? 이렇게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이런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전혀 수사를 못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패널들이 지금의 수사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야권이 지금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네 번째 특검 추진인데요. 자, 그동안의 상황을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세 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재표결이 진행됐죠. 1차 때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두 번째 표결에서는 여당에서만 최소 4표, 세 번째는 최소 6표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3차 세 번째 특검법 부결됐었죠. 가장 최근에 부결된 것입니다. 네, 2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었는데 갈수록 그 이탈표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 역사에 박제될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모수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었거든요. 민주당만 출석하면 가결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제적 의원의 3분의 2니까 나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대단히 심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법원장 추천 권한 방식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민주당 상당히 이 안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 권한을 가졌던 기존의 특검에서 공소유지가 됐던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나중에 본인들이 임명한 수사기관이 갖고 오는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이해 충돌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염원을 담아서 한동훈 대표가 바꾸자고 하니까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다시 제출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 거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국민의힘 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처음에는 4표, 이후에는 6표의 이탈표 나왔습니다. 8표 필요합니다. 2표의 이탈표가 더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외면한다?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선택지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영 변호사님.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만 그 땅콩 2개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 특검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10여 개의 어떤 사유를 넣었다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외에 명태균 관련되는 사안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내용에 들어있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상이 들어있던 것이고,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자 어떤 추천이라고 해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추천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입맛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법조인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법적 일반 원리로서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그 대법원장의 의사에 맞는 것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비겁하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넣은 것 자체가 이른바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결코 그와 같은 김건희 여사,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든 위법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결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지금 그 야당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도 이제 다시 발의할지 뭐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직무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나올 것인지도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뭐 탄핵하겠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한덕수 총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내란죄 혐의. 자,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이제 탄핵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까지 보고가 됐나요?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에 본회의에 10일 날 보고를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10일에 보고가 되고 12일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무부 장관은 당시 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검찰도 특수본을 차려놓고 지금 수사 중인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이렇다면 당연히 그날 밤 그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인 사람이 과연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탄핵 대상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그날 밤에 국회에 출입 통제가 됐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을 통할한다? 이런 것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를 집행 정지를 해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예. 그날 이게 그 밤에 아마 국무위원이 과반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이게 그 심의가 되는 거예요. 의결도 아닙니다. 심의 기간. 그러면 이게 왜 박성재 장관만 탄핵을 해야 되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 11명쯤 될 거예요. 과반이니까. 그리고 이게 각자 탄핵에 계엄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회의록이 나온 것도 아니죠. 박성재 장관이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박성재 장관만 탄핵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권이 이렇게 가볍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왜 국회에 탄핵권을 줬을까요? 앞으로 저는 헌법 바꾸면 이거 없애야 된다 보는데 왜 줬을까요? 아무데나 의혹만 있고 뭐 국회 마음에 만들면 아무나 그냥 장관도 탄핵하고 감사도 탄핵, 이게 아니에요.
박성재 장관의 혐의가 뭡니까? 그날 이게 밤에 장관이 11명인데 왜 한 명 하며 이분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전혀 회의록이나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게 탄핵군 돼서 마비시킨다. 이게 국회 탄핵군 남용이죠. 저는요, 대통령이 계엄권을 이게 남용한 것, 이 주장이잖아요. 계엄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근데 요건에 안 맞는데 남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도 탄핵권이 국회 고유 권한이죠. 근데 요건에 안 맞는 탄핵을 하면 이건 어떻게 제재해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은 요건에 안 맞는 계엄했다고 이게 뭐 지금 난리잖아, 수사하고. 그러면 이게 국회도 요건에 안 맞는 탄핵을 하면 국회도 권한 남용이죠.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직권 남용 아닙니까? 아니, 권한에 안 맞는 걸, 지금 대통령이 요건에 안 맞는 걸 지금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권 남용. 그렇다고 해서 뭐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잡아했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 말은 국회도 요건에 맞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되죠. 근데 이 탄핵권의 요건이 박성재 장관이 뭡니까? 이유가. 거기 장관이 11명인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11명 중에 왜 박성재 장관만 해야 되느냐고요. 그 발언이 찬반 이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직 회의록도 안 나온 걸로 알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아까 잡아야 된다는 말은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권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자, 아까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도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수사기관들이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고발되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참 또 혼란을 또 좀 더 부추기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이익 형량을 하는 겁니다. 혼란이 올 수 있죠. 탄핵을 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물쩍 넘어가는 게 전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어떻게 탄핵 권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권한과 개헌 권한이 동일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까? 개헌을 하면요, 우리가 목도했다시피 살상 훈련을 받은 최정예 부대가 도로를 활보하는 겁니다. 국회에 총을 겨누는 겁니다. 그것과 국무위원 탄핵권이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논의됩니까? 민주당이 설사 탄핵을 발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 왜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 저는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할까요? 지금 농식품부, 중기청 여러 부처 장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이 수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고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만으로는 정말 보고가 되지 않을지, 사건을 망가뜨릴지, 이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에서 배제하는 게 정의입니까? 부정의입니까? 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별적인 판단을 정치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이 위헌적인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상황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하면서 경징계로서의 어떤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중징계로서의 감봉이나 해임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당신 와서 직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중단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비상사태를 한다 하더라도 헌정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하는 절차를 초법적으로 한다? 그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더 맞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지금 어젠더, 기본적인 어떤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어떤 재임 기간은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라고 하지만 제3의 방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해서 사실상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행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이제 수사를 놓고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도 합류를 했는데요. 자, 공수처 상황 혹시 그 영상이 준비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주도권 싸움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발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장현주 변호사님, 자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연 그 수사 결과, 수사 상황을 누구의 브리핑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지금 수사기관이 앞서서도 많은 비판들이 나왔지만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좀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현 장관의 지금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고 뭐 관련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세 곳에서 나눠서 서로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경쟁하는 모습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노릇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신속한 절차로 지금 특검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검법이 바로 통과된다라고 해서 바로 뭐 다음 날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각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나름대로 하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의혹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이 엄중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뭐 어떤 의심의 한 점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남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오전 밝힌 공수처장의 입장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은 제24조에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차장의 입장 발표 보셨는데요. 이게 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이 보여왔던 그 행태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공수처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공수처의 권한을 더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정치적인 대혼란을 맞은 건데 그래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이거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일단 이게 내란죄가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은 이제 그 부패하고 경제범죄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내란죄는 없어요. 공수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 직접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관련 사건으로 우리가 내란까지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 논란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공수처법이 애매합니다. 우선 이첩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붙죠. 아까 이제 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게 이미 김용현 구속영장까지 긴급체포까지 했지 않냐.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그게 못 주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정성도 공수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게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도 이게 관계자고 그다음에 경찰도 청장이 관련자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넘기라. 이러는데 넘길지 안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왜 수사의 진행 정도나 또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 공수처가 생길 때부터 계속 법조인들이 지적하던 문제예요. 이게 현실화된 거죠. 문제가 지금 또 현실화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법원은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게 판사들이 영장 기각한 게 중복 영장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중복 영장이. 그게 기각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 핸드폰 압수하는데 그럼 이게 여러 개 영장이 오면 누구한테 발부해 줍니까? 그러면 핸드폰 하나인데 이거는 이게 뭔가 빨리 조율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자, 장윤 변호사님, 이 문제는 그 여야 간의 어떤 공방의 문제 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시스템들을 뭐 여야 할 거 없이 우리가 뭐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이런 거 떠나서 정비를 해뒀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뭘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효율을 좀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수사기관에서 세 개가 서로 수사하겠다면서 영장을 중복적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기하게 되고 이 증거는 경찰에 가 있고 저 증거는 검찰에 가 있고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부패, 경제 등으로 애매하게 봉합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검찰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사실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말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됐던 게 검찰 수사에서 보였었죠. 왜?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게 있게 되면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권력을 향한 수사나 기소를 하나의 꼬린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수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당에서 제기됐던 문제 제기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 분리가 된 거죠. 왜? 직접 수사 권한이 부패 경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잔존하게 됐었고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위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바꿔가면서 수사 범위를 넓혀왔거든요. 이 부분 정확하게 재정비돼야 됩니다. 아마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검찰의 이런 상황은 정리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이 부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자기 방어를 위한 입법농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사를 잘못했다가는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버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가 수사를 합니까? 원래 법대로 한다고 하면 국수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검찰에서도 한다. 이제는 지금 그 공수처에서도 한다. 이제 1차 경찰, 2차 검찰, 3단계 공수처, 안 되니까 이제 상설 특검, 이제는 특검까지 5단계 이게 수사가 기관이 있는 도대체 이런 어떤 그 수사 절차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국수본이 있기 때문에 국수본한테 맡고 믿기고 그것에 대해서 다 몰아주고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 또한 지금 그 국수본에서 거부를 하는 이런 사태 국민들은 이런 법을 만든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장윤주 변호사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특별검사 제도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거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와 그리고 위헌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이든 특수본이든 다 좋습니다.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다 좋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이럴 때 하라고 특별검사 제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특별검사 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혀 작은 의혹 한 점 남지 않도록 샅샅이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전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계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탄핵 정국을 비교 진단하는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때와 지금과 좀 뭔가 좀 상황이 좀 물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법대로 가는데 결과는 다를 거로 보는데요. 이거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표결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쉬운 게 이거 한번 부결된 걸 계속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국가적 혼란이 오는 걸 계속 일주일마다 이게 장난입니까? 그거는 게 진짜 기후제식 탄핵은 안 돼요. 기후제식 탄핵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저는 표결했는데 또 계속하는 이건 아쉬워요. 근데 계속 저는 꼼수라고 보는데 쪼개기 임시회를 계속 쪼개가지고 똑같은 걸 좀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국민의힘도 똑같이 대응해야죠. 똑같이 대응해서 부결시키는 게 1차고요. 근데 만에 하나 찬성표가 나오면 이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만에 하나
진짜 이게 만약에 국회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그냥 법대로 가면 돼요.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으로 가면 돼요. 그때는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8인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임명권 문제에서 3개월 만에 끝났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게 오래 갈 거예요. 아마 이게 대부분 탄핵이 보면 180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오래 갈 되더라도 거다. 이게 180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6명밖에 없어요. 6명은 만장일치 아니고는 이게 6인 이상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헌재부터 채워야 됩니다. 3명을. 근데 아직까지 안 채운 것도 이게 저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3명을 채울지. 또 이게 임명은 또 대통령이 해요. 임명은. 근데 탄핵이 되면 또 이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그러면 이게 총리가 과연 이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또 황교안 대표 때 논란도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부터 해서 헌재 가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심리하면요. 내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내란이라 탄핵이 된다 보거든요. 근데 내란이 안 되면 기각될 걸. 저는 이게 헌재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이게 판결에 따르자. 그러면 이게 기각이 되면 다시 이게 직무 복귀해서 그대로 이게 대통령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저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일단 뭐 헌법재판관이 이제 3명이 공석인 상황인 맞습니다. 것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네.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그때와 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원치 않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던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가 많이 소환이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보다 헌법적, 법률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훨씬 엄중하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최순실 씨가 뭐 연설문을 고쳐줬다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급락직하면서 탄핵 여론이 불을 붙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무게감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탄핵을 하더라도 저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탄핵이 혼란을 자초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탄핵은 결과인 겁니다. 탄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겁니다. 혼란을 자초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절차가 탄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인 체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원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인으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6인으로는 심리조차도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해석론이 있었는데 이러면 너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서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6인으로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거죠. 예. 다만 짚어주신 대로 6명이 3분의 2, 9명의 3분의 2 요건이 가결 요건입니다.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명 전원이 저는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유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나머지 3명을 공석을 채워놔야 됩니다. 8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것과 6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건 확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래서 2명을 일단 빠르게 선임하겠다라는 일정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탄핵 말고는 지금 여당에서도 사실상 대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보십시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건 아니라고 답변할 겁니다. 네, 국정 공백이 없는 질서 있는 퇴진. 그 여권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바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야당은 이 여당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결국은 이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이런 극심한 내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 수 없다는, 대통령 시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야당은 지금 즉각적인 조기 대선을 지금 그 상황으로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 자체를 지금 사실, 냉정히 좀 따져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의 어떤 당위와 정치 현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면서 탄핵으로 바로 나와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체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이 난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선언만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현저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는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상당 부분 신선한 후보로서의 어떤 국민의 신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덕지덕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는 못 봐 하는 그런 민심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당위적인 측면과 정치 현실적인 측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이제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도돌이표 이 탄핵 어떤 발의를 할 수 있느냐? 이 짧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국회법 92조에는 일사부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129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표결이 부결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폐기 간주가 되면은 법적 안정성상 재발의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올리게 될 경우에는 아마 미뤄 짐작컨대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이 이제 방향이 확 바뀌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에 강한 의지를 지금 밝혔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 역시 12일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고돼 있는데 10일 예정대로 지금 하기로 했다는 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 조기 대선 전국으로 바꿔보려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생명인 건 맞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복잡하게 하실 것 없고요. 그냥 국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운운하고 그리고 당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다시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한 친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지금 불보듯 뻔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나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 대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줄 수 없으니까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외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요.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지금 그대로 그 현직에 있으면 불안하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이 불안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헌법상의 의무이고요.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헌법 수호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라든지 그 이후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들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이 부분은 여당 의원들이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요. 예.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든가 차라리. 예. 그래서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설득력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제 질서에 있든 없든 이게 하야나 퇴진 이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최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번에 탄핵 소추를 재발의하는 거는 저는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헌재로 가더라도 저는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경우도 퇴진할 이유는 없고요. 아마 그다음에 정치하고 법치는 별개잖아요. 별개니까 우리 사법부는요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은 6부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위정교사도 곧 정해져요. 아마 이게 3개월이면 더 끝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끝날 걸로 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탄핵 트라우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저 국민들께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5.16 계엄, 5.18 우리 국민들 유가족분들도 살아계십니다. 정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 지금 정권이 문제입니까? 국민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선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꼼수를 정치적 계산을 셈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 보더라도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도 내지 못하면서 믿어만 달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차후에 국민 선택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 판단의 끝은 탄핵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국민들은 의연한데 국민들을 보듬고 이끌어줘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난리난 모습입니다. 정치인이든 검찰 같은 기관들이든 언론이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나 개인 욕심, 이해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둬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